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이 생활총화 하시는 분들이 다들 한 손에 좀 노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 노트의 정체는 어떤 건가요? 뭐에 쓰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생활총화 노트. 그 빨간 뚜껑으로 된 생활총화 노트인데 거기다 자기가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다 반성하는 글을 쓰고 토요일에 생활총화하는 날에 꼭 가지고 가서 보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9살에 처음으로 생활총화에 참여를 할 때 뭔가 선배들이랑 언니들이랑 서로 호상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비판할 수가 있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이 된 기분도 네, 들고. 뭔가 저에게 이렇게 고난이 부여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많이 컸구나 이런 느낌도 있어서 어떤 거요? 그리고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성스러운 행위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만갑 식구들은 탈북할 때 혹시 그 노트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그 거지 같은 걸 누가 가져와? 제일 먼저 버려야 돼. 이게 가장 사실- 솔직한 얘기다. 아니 뭐 귀중한 재산도 다 두고 오는 판에 무슨 그딴 걸 들고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십시오. 탈북하신 분들도 생활총화 노트라고 하면 지긋지긋해하고 그걸 왜 가져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생활총화 노트 보라면 그게 있어?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만갑이 생활총화 노트를 직접 북에서 쓰던지 직접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 다구합니다. 자, 오늘 이 생활총화 노트를 구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를 무려 1,400점이나 모으고 연구한 북한 전문가 일명 쓰레기 교수님 이 강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이거는. 쓰레기 교수 강도환입니다. 저희 수차례 오셨는데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진짜. 현실에 막 진짜 있는 건가 싶은 것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북한 주민이라면 이 생활총화 진저리가 날 텐데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쓰는 그 생활 노트를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만갑 스튜디오에 직접 우리 북한 인권의 실상도 알리기 위해서 실물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거의 떠내려온 거를 막 쓰거나 이러시거든요. 전방에서. 근데 이건 어떻게 무서운 거 아니시죠? 이거? 네, 이거는 쓰레기 아니고요. 실물로 제가 진짜네? 직접 쓰레기 아니고요. 실물로 제가 진짜네? 직접 입수를 했는데 아까 이 거 표지가 빨간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북한에서 사용하던 생활총화 노트입니다.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인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생활총화. 네. 그 노트가 따로 있구나. 이 노트는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그 소년이 북한에서 직접 쓴 생활총화 노트인데 내용을 보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거기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뭐 방학이라 공부를 못했다라든지 뭐 조직 생활을 게을리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 내용을 보면 뭐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뜻을 따라서 참다운 학생으로 내가 자라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참다운 아들딸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는 제가 보면서 반드시 호상 비판을 이제 하는데 꼭 고치시오.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뭘? 꼭 고치시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친구에게 꼭 고치시오라고 그것도 써요, 거기다? 써 있습니다. 남욕을 거기다 써? 써야죠. 남욕을 어떻게 거기다 써? 우리나라는 악플이지. 악플이지. 진짜 있네요. 예. 호상 비판. 저는 동물을 비판합니다. 동물은 분조장으로서 작업도구 준비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보고도 없이 혼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꼭 고치십시오. 이 말 들으면 전 열받을 것 같아요. 진짜 내 마음대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지. 네가 뭔데? 그런데 계속 이제 주간 생활총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이 학생도 예를 들면 뭐 11월 첫 주, 두 주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졸업 전 생활총화. 그건 다 있죠. 네, 무려 2페이지에 걸쳐서 자기가 졸업 전에 이 생활총화를 한 내용인데 뭐 학생이니까 이 교실에서 장난도 쳤고 뭐 숙제도 오지 않고 뭐 그런 내용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토끼 가죽 계획도 여러 번 지적받고 수행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토끼 가죽 사업 그 얘기도 지금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고쳐서 이 학생이 이제 어떻게 썼냐면 생활의 첫 발자국부터 갈 때에
우리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께서 제일 사랑하고 믿으시는 그런 일꾼으로 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한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로 나가는데 김정일 장군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되겠다라는 걸 결의했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맞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졸업 전 생활총화. 그러니까 약간 주 생활총화가 있고 월 생활총화 있고 연 생활총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평범한 주에는 그냥 넘어가져요. 근데 월 생활총화나 연 생활총화는 좀 더 풍부하게,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썼다면 그때는 좀 2페이지 정도 쓰고 허상 비판도 정말 정성껏 써야 돼요. 이제 생활총화 기록부를 보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서 있었을 때 첫 소년단 조직 회의를 집행하던 나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하나 갑시다. 네, 제가 송호 인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인민학교였어요. 근데 소년단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생활총화를 처음 하잖아요. 난장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그냥 애들이 그냥 막 떠들고 복잡한데 한 애만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심각하게 임하는 거예요, 생활총화를. 아침 이 생활총화 자기 비판을 하는데 우는 거예요. 애들이 시작부터 울어가지고 저건 어떡해. 또 왜 울어 했는데 저는 아침에 지각을 했습니다. 왜 지각을 했느냐? 아침에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무조건 먹고 나오겠다 그걸 기다리다가 시간을 늦었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얘기하는데 우는 거예요. 막 콧물 넣고 장군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하면서. 근데 그 애는 울건지 모르겠는데 끝날 때까지 우는 거예요. 허상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한 10명, 15명 막 했는데 한 3명 한 다음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애가 지식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우니까. 그럼 선생님은 칭찬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은 칭찬도 하지만 오바하니까 싫어하죠. 선생님은 빨리 하고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당원인데. 그 언제 콧질질 흘리는 애들 거 듣고 있겠습니까? 야, 이거 신기하네요. 재밌다. 자, 정정원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네, 이 노트는 한 탈북민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신 건데요. 이 자식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거를 해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마당에서 뭐 나가서 정말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사줬는데 이 노트도 당시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종이 질이 좋은 그러네. 노트를 사줬다고 해요. 근데 사실 보면 그냥 기도 안 저희는 쓰지 못하는 갱지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노트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실 뭐 작성한 노트가 얼마나 북한에서 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지를 꼭 좀 세상에 전해달라라고 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그 폐쇄된 공간 속에서의 어떤 왜곡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이제 혁명가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죠. 가장 좋은 노트를 사준 건데 그러네. 결과론적으로는 그 노트가 그 아이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이런 것이 비극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나도 죽이고 저쪽도 죽이고 데스노트예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정말 내가 내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가 이런 생각을 어머니가 하셨다고 합니다. 네.